네, 수남의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넣으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본점 영업부 선임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포트를 구상하기 전에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이 너무 계속 잘 이어나가다가 갔죠. 네. 오늘은 좀 지수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한 5조 원 정도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했다 그러면 피로감으로 인해서 지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뭐 증권 업종과 금융 섹터 등 전반적으로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2410포인트대가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 가격대가 78,800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3만 8천원이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돌파가 다시 나와서 안착을 한다면은 다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 상승이 어제까지 나오지만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체감적으로 봤을 때 종목이나 업종 선택을 좀 잘못했을 때는 수익률이 좀 부진한 그런 시장 상황이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장세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단기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했던 SK하이닉스도 오늘 3% 넘는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좀 체크해 주셨고 이제는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관망하고 계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 섹터에 방산 들어와 있고요. 회피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불거지면서 방산주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끈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분쟁 전쟁이 네. 지금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식 뉴스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방산주 등이 좀 강세 흐름 나타나는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좀 급등세 좀 나타나고 네. 있지만은 뭐 그 외 종목은 조금 쉬어가는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에 따른 좀 피로감으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방산 업종에 대한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수출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도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에서 EU 세이프 자금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 무기를 구매할 때 공동 구매로 좀 자금이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행 결정이 된다면은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은 더 수월한 그런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를 언급할 때 항상 저희가 뭐 유럽이나 그 중동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차세대 무기 개발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 국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산 섹터를 집중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유효한 상황 속에서 방산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동차 업종은 뭐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처럼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회피 섹터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세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미국 관세 영향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관세는 15% 좀 인하하는 상대적으로 저희 관세가 좀 높게 좀 부과되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에 대한 훼손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25에서 50%까지 관세 부과 관련을 10월 달에 논의할 걸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추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에 대한 좀 대비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아쉬운 부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피 섹터로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은 좀 다소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현재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 그다음에 유럽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가 로보택시로 지금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좀 관세 부분에 어떠한 협상 카드로 좀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과 섹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HD 현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HD 현대가 뭐 연일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 역시 좀 탑픽으로 넣어보자 포트에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수익률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예. 네. 리뷰를 해주실까요? 예, 지난주 말씀드린 네. HD 현대 뭐 지주사 투자 모멘텀이 있는 맞아요. HD 현대를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강세 보이고 오늘은 좀 눌림목 구간이 다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주사 투자 포인트는 얼마만큼 성장성에 있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투자 포인트로 보고요. HD 현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HD 현대 시총은 13조가 되지 않는데 보유하는 계열사 지분 가치가 한 28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전력기기나 그다음에 조선, HD 한국조선해양 등 다양한 좀 성장성 있는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를 매수한다는 개념은 뭐 전력기기, 조선, 방산 모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지주사 안에서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 삼성전기 리뷰도 살짝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섹터에서 일단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PCB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탑 클리어들이 지금 내년도 초까지 봤을 때는 이제 가동률이 한 9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나 데이터의 송전 관련해서 전반적인 로드가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작을 노리면서 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추세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상승 추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비중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반도체가 10%고요. 가장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방산입니다. 앞서서 방산 짚어주셨죠. 조선기자재 역시나 30% 비중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고요. 지주사도 20%입니다. 조선과 기자재, 오늘 조선주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 특히 이제 기자재가 조선의 키 맞추기에 돌입했다라는 평가 속에 좀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하나오션이 이제 수주 공시가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있었죠. 좀 강세 보이는데 일단 지수 하락으로 약간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래도 여전히 좀 강세 흐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조선사가 올해 목표했던 수주 목표보다는 한 60% 정도 좀 미달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가 수주에 대한 발주가 좀 마무리된 상황이고 지금 환율과 우호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LNG 발주량은 다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형 LNG 발주량이 작년도에 한 77척에서 올해 한 17척으로 다소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LNG 쪽 발주에 대한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나 카타르발에 대한 LNG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면 이런 수주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올해까지 해서 컨테이너 시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하나오션도 대규모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조선 업황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전략 속에 탑픽 종목은 어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HD 현대중공업도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LNG에 대한 좀 상반기 때 다소 부진한 발주가 좀 하반기 연말 갈수록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포트 안에 방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산주에서 가지고 오셨나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산 업종 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좀 말씀드리고 어제 좀 강세 보이면서 황제주로 다시 한번 등극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주가 변동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방산주에 대한 외국인 기관 수급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양호한 패턴들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 전쟁이나 이제 분쟁이 좀 이슈화되면서 다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중동의 전차의 교체, 신규 수요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서유럽 등 전반적인 유럽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에 대한 좀 방산 수출이 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포탄 생산 능력이 내년 초 기준이 월 한 10만 발 정도로 좀 목표로 좀 세우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월간 단위로 24만 발의 포탄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저히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발사체나 외피는 월간 단위로 한 4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탄약, 폭발물, 장약 같은 경우는 18,000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런 포탄을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진출할 수 있는 방산 모멘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항공우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항공기 엔진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군용기 완제 엔진 제작 기업이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 민간기, 그다음에 항공기 전반적인 엔진 라이센스를 확보함에 따라서 엔진 제작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용기, 또 민항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 전반적인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조방원인데 사실 최근 원전은 좀 주춤하지만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 또다시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선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